안녕하세요. 3D맨입니다. 오늘은 서브 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듯이 각이 없어지고 둥글둥글한 모양의 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모디파이어는 세부 사항을 디테일하게 모델링하지 않고도 모델의 세부 사항을 빠르고 간단하게 추가하는 툴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오브젝트를 세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브 디비전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디파이어를 선택하시고요. 드롭다운에서 서브 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를 클릭해줍니다. 오브젝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큐브에 모든 버텍스를 이동시키고 디테일을 추가했는데요. 이게 에딧 모드와 오브젝트 모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에딧 모드를 탭하면 우리 큐브는 아직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모든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중간점으로 이동시켰네요. 그리고 중간 부분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한 번씩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 보시죠. 레벨을 한 단계 올려서 얼마나 더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브 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는 디테일을 추가하는 작업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각형의 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사각면을 추가하고 이 모디파이어를 적용하면 이 사각면을 중간점으로 나누어 디테일을 추가해줍니다. 블렌더가 수학적 공식을 사용해서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디파이어가 적용된 모델링에 추가적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사각박스의 변경점들을 선택하면 각각의 형상을 변경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만든 컵을 불러오고 서브서프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모디파이어 이름이 긴 관계로 서브서프 모디파이어라고 부르겠습니다. 카드라고 하는 사각면들이 많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벨을 올리고 내려서 사각면이 추가되는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과는 좀 다른데요. 엣지면에 적용된 베벨의 양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루프컷 명령을 이용해서 서포트 지오메트리를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쪽 바깥면에 서포트 지오메트리 하나를 추가해줍니다. 루프컷의 위치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가장 좋은 자리에 고정시켜줍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의 루프컷을 적용시켜 베벨의 모양을 더 조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안쪽 면에도 서포트 지오메트리 하나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컵의 아래쪽에도 바깥면과 안쪽면에도 각각 하나씩의 서포트를 추가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유리컵의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레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레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컵에 적용되어 있는 서브서프 모디파이어를 캔슬해주고 컵 하나를 복제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컵에 서브 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를 적용해봅니다. 카드라고 불리는 사각면들이 많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레벨을 올리고 내려서 사각면이 추가되는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 있는데요. 사각면의 추가를 뷰포트에서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렌더링에서 조정할 것인지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뷰포트 상에서 레벨을 올려주면 상당히 많은 양의 면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처리해야 할 면을 많이 생성하게 돼서 시스템에 부담을 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가 하나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오브젝트가 많이 추가되게 된다면 컴퓨터가 느려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렌더 버전을 최종 화면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컵의 뷰포트 버전을 레벨 1로 놔두고 렌더 버전을 4로 올려줍니다. 제가 잠시 렌더링 세팅을 해서 비교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닥에 면을 하나 추가해서 스케일로 늘려주어 그림자가 비치도록 해줍니다. 카메라는 두 개의 컵이 보이게끔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조명은 포인트 라이트로, 파워는 1000W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팅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개의 뷰포트를 하나로 합치고 카메라 뷰로 보면 첫 번째 컵이 매끄럽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F12키를 눌러서 렌더링을 해보면 그 결과는 두 번째의 컵이 더 매끄럽게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뷰를 나와서 보면 첫 번째 컵은
뷰포트 레벨이 높고 두 번째 컵은 렌더 레벨이 높습니다. 렌더 레벨을 뷰포트 레벨 대신 높여주면 컴퓨터의 성능을 절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브 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의 결과가 원하지 않게 나올 때가 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컵을 모두 지우고 튜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뒤쪽 면대를 지워줍니다. 이쪽 부분에 베벨을 적용해주고 싶은데요. 이쪽에 베벨을 적용하기 위해서 서브 서프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봅니다. 이 경우에 원하는 쪽에 베벨은 만들어졌습니다만 엣지 부분에도 전부 원하지 않는 곡선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에지 크리싱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이를 제어하는 건데요. 서브 서프 모디파이어를 어느 엣지에 적용할 것인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엣지 크리스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우스를 움직이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이동은 이 모디파이어의 적용 여부를 설정해 주는 것인데요. 지금은 한 개의 엣지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세 곳의 엣지를 선택한 후 엣지 크리스 옵션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를 다시 움직여 봅니다. 마우스를 바깥으로 움직여서 엣지의 색깔이 퍼플색으로 변하게 되면 엣지가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표시입니다. 아래쪽도 같은 방법으로 엣지 크리스 옵션을 적용해주면 원하는 곳만 베벨 형상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을 올려주면 부드러운 면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렌더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